넓은 과학사 뒤편에 숨겨진 백스테이지, 그 속의 비하인드 사이언스.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하인드 사이언스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전준우입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첫 방송이 시작되었네요. 비하인드 사이언스는 제목 그대로 과학의 뒷이야기를 담았다고 할 수 있는 과학사의 숨겨진 일화들을 만나보는 방송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과학사, 그리고 유명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매주 2개씩 알아가게 되실 텐데요. 오늘은 1화인 만큼 초기 과학의 뒷이야기부터 알아보려 합니다. 과학사의 시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리며 비하인드 사이언스의 시작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과학, 특히 화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원소와 최초의 자연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 고대 천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희 비하인드 사이언스의 시작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하인드 사이언스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원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소란 모두들 아시다시피 원자 핵,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진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로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그 원소에 대한 인식은 고대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도 더 이전에 활동했던 고대의 화학자들도 만물을 구성하는 어떠한 단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던 고대 화학으로선 현재의 쿼크부터 원자핵까지의 개념과 90개나 되는 수많은 원소들, 그리고 원자와 분자라는 개념까지 생각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과학자들은 일상적으로 흔히 존재하고 그 존재와 기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4가지 현상들을 중심으로 원소를 구성했습니다. 그 4가지 현상들은 물, 불, 흙, 공기로 전 세계 어디서나 당연하게 존재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대 과학자들은 이들이 원소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였죠. 이 4가지 원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고대 원소 이론이 바로 사원소설입니다. 다들 학창시절에 현대식 원소 주기율표를 외운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시죠? 언젠가 그 모든 원소들을 다 외우고 싶어서 고군분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비슷비슷하고 생소한 이름들, 엄청나게 많은 개수 때문에 결국 다 외우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주기율표에 나온 원소의 개수는 1번 수소부터 118번 오가네손까지 총 118가지로 구성되어 있던 것 하나는 확실히 기억나네요. 이 중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들은 총 90개가 있습니다. 자연 발생한 원소만 90개라니 꽤 많은 숫자이지만 첫 번째 이론인 사원소설은 그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로 개수가 적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애초에 사원소설의 원소들은 원소가 아니라 실제 원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 또는 현상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유사과학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식으로 봤을 땐 조잡해 보일지라도 당시 아무런 배경 지식도 없는 과학사에서는 만물의 근본을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하게 된 아주 중요한 시도랍니다. 원소라는 개념을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사원소설은 어떻게 보면 과학사의 작은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 고대 이론에 얽힌 이야기는 무엇이 있는지 잠시 분위기 전환 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원소설은 원소를 정립한 첫 번째 이론이죠. 그 말은즉 사원소설 이전에는 만물이 생긴 이유가 신적인 존재에서 비롯되었다던가
자연 발생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특정 종교에서는 신의 손길에 모든 환경과 생물이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종교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만물은 자연 발생했다고 믿었던 고대에 신화적인 해석에서 탈피해 물질의 기원을 논리적으로 정립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고대 그리스는 한 사람이 수학자, 철학자, 과학자 등 여러 가지 학문에서 활동했던 만큼 다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만물의 근본을 정의하기 위해 수없이 자연을 관찰했던 그 위대한 철학자들은 밀레투스 학파, 엘레아 학파들의 이론과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이토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자연을 관찰하고 그 원리와 원인을 분석한 이후로 후대 과학자들은 원소의 개념을 창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3대 철학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후대 과학자들은 물, 공기, 흙, 숫자 등 하나의 개념이 만물의 근본이라는 이론을 내놓았고 엠페도클레스라는 고대 과학자에 의해 창시된 것이 이 모든 분석과 이론을 통합한 사원소설입니다. 다들 이름을 알고 계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만 해도 사원소설을 정설로 지지했다고 해요. 이처럼 사원소설은 고대 과학의 새로운 계기를 제시한 자연 철학과 자연과학의 중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근본이라는 원소가 있다면 그 원소들로 무언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원소들은 원자 하나로 분리하는데 수많은 에너지가 투입되는 것과 달리 사원소설의 원소들은 일상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들이었기 때문에 사원소설이 퍼진 이래 사람들은 원소들로 새로운 물질을 창조하기 위해 몰두했습니다. 불로, 불사, 장생 등 생명 또는 인간을 위한 것들도 많았지만 가장 오랫동안 시도되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던 것이 바로 당시 최고의 물질이었던 황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황금은 현대에도 고대에도 그 값이 비싸고 희소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물질이었죠. 게다가 고대에는 지금보다 더 금이 귀했던 만큼 고대인들에게는 원소로 금을 만들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시작된 원소로 금 만들기 실험은 연금술이라는 하나의 실험으로 정립되었으며 이는 오랜 세월을 거쳐 중세, 길게는 르네상스 시대 초기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사원소인 물, 불, 흙, 공기를 적절한 비율로 섞으면 황금이 된다는 이야기는 현대과학을 배운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연금술을 통해 황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다만 원소들을 조합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 실험은 현대화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연금술사들에 의해 차근차근 발전된 연금술은 현재도 사용되는 다수의 화학적 기법과 장비를 만들어냈어요. 또한 증류, 승화, 결정화 등 화학적 기법을 체계화하는 것까지 적용하면서 결국 연금술은 화학의 시초가 되었고 근대 화학 발전의 기초가 되었답니다. 허무맹랑한 사원소설이지만 결국 여러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화학의 시초가 되었다니 그 사이에 있었을 수많은 과학자들과 연금술사들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을지 상상만 해도 엄청난 것 같아요. 그 모든 실험과 시도에 찬사를 보내며 저희 영화 엘리멘탈의 OST인 러브의 스틸 더 쇼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Started out on a one-way train. Always knew where I was gonna go next. Didn't know until I saw your face. I was missing out on every moment. You'll be one and baby I'll be two. Would you mind it if I said I'm into you? So if it's real, then darling, let me know. Wouldn't mind if you steal the show.
together. You're the sky, I'll be the weather. A pretty thing, the sun and rain. Oh no, oh yeah. Summer night, perfect occasion. Where am I? You know I'll be waiting for you. For you. So if it's real, then darling, let me know. I wouldn't mind if you steal the show. So if it's real, then darling, let me know. I wouldn't mind if you steal the show. You shine like forever. I forever. You shine and steal the show. So if it's real, then darling, let me know. I wouldn't mind if you steal the show. So if it's real, then darling, let me know. I wouldn't mind if you steal the show. 다음으로 이야기할 주제는 고대 천문학입니다. 사원 소설도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물질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늘은 우주를 비추고 있는 창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더 많은 상상력과 동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은 그 어떤 과학보다도 먼저 시작된 최초의 과학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신인류가 활동하기 전부터도 있었던 초신성 폭발, 별똥별, 계절과 낮밤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현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우주와 하늘의 변화들은 문학적으로 많이 쓰이는 내용이죠. 고대인들에게도 하늘은 새로운 창의력과 상상력의 나래가 되었나 봅니다. 고대 서적에도 여러 방면으로 하늘이 나오고 무려 과학의 시초가 천문학인 걸 보면 말이죠. 이러한 하늘의 현상들을 관찰하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하늘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천문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시도는 모든 분야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장 계절의 변화나 날씨를 알게 되었고, 덕분에 시간과 날짜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생긴 것은 물론 농업이 중요했던 당시 상황에 더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했어요. 또 현재도 길을 찾기 위해 간간히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북극성도 요긴하게 활용되었습니다. 하늘을 관찰한 사람들은 북극성이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길을 잃으면 북극성을 통해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북극성은 그리 밝은 별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한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 방법이지만, 정교한 지도가 없었던 과거에는 북극성이 정말 고마운 별이었답니다. 이처럼 천문학은 정치, 농업, 종교, 건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었고, 현재에도 우리는 천문학에서 비롯된 달력으로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천문학에도 안타까운 흑역사가 있는데요. 현실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던 천문학의 뒷면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모두 살면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이 말은
중세시대 활동한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발언입니다. 사실 기록에 따르면 갈릴레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잘못된 상식 속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던 천문학자들이 있었고 결국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기에 저 말은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등 철학자들은 천문학을 시작하면서 지구의 위치부터 정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도 인간이다 보니 지구가 당연히 기준일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을 비롯한 천체들이 어떠한 벽에 박혀 있으며 지구를 구심점으로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주류 정설로 채택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듯 실제로는 천동설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동설이 사실이죠. 위 철학자들은 중세시대 과학자들에게도 고대 인물이었고 위대한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천동설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타르코스가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묻힌 이론인 태양 중심설을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했고 이후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차근차근 입증해 나가면서 결국 중세까지 이어진 천동설을 폐기되고 지동설이 정설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지동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적잖은 과학자들이 억압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던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단 과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죠. 그 속에서도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과학자들이 존경스럽네요. 그들에게 바치는 노래로 방탄소년단의 134340 들으며 비하인드 사이언스 1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물어보고 싶었어. 그때 왜 그랬는지 왜 날 내쫓았는지 어떤 이름도 없이 여전히 널 맴도네. 작별이 무색해 그 변함없는 색채.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별이었는데 너는 빛이라서 좋겠다. 난 그런 널 받을 뿐인데 무너진 왕성에 남은 명이 뭘 의미가 있어. 죽을 때까지 받겠지 네 무더운 시선. 아직 난 널 돌고 변한 건 없지만 사랑의 이름이 없다면 모든 게 변한 거야. 넌 정말로 에리스를 찾아낸 걸까 말해. 내가 저 달보다 못한 건 뭐야. 없는 이유에 복수형을 꿈. 어쩌면 거기 처음부터는 없었던 거야. 언젠가 너도 이 말을 이해하겠지. 나의 계절은 언제나 너였어. 내 차가운 심장은 영하 248도. 네가 날 지운 그날 멈췄어. 돌고만 있어. 널 늦었어. 난 널 잃었어. 난 돌고만 있어. 날 지웠어. 넌 날 잊었어. 하늘은 태양의 세계에 속에도 날 묻혔어. 너를 묻었어. 별의 심장은 답답해하는 그 친구. 널 지웠어. 넌 날 잊었어. 어제와는 그리 다를 건 없네. 똑같은 일상 속에 딱 나만 없네. 분명 어제까지는 함께였는데 무서울 정도로 똑같은 다른 속에 딱 너만 없네. 솔직히 말해 네가 없던 1년쯤 더 넘했지 흔히 말하는 미련도. 어떤 지난 날 이젠 깜빡. 네 향기 따윈 기억도 안 나 잠깐. 근데 어디선가 맡아봤다 향수인데 기억이 어렴풋이 피어날 듯해. 저기 고개를 돌려보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네 옆엔 안녕. 어떻게 지내? 나는 뭐 잘 지내. 왠지 터질 듯한 내 심장과는 달리 이 순간 온도는 영하 238. 돌고만 있어. 널 묻혔어. 난 널 잃었어. 난 돌고만 있어. 날 지웠어. 넌 날 잊었어. 하늘은 태양의 세계에 속에도 날 묻혔어. 너를 묻었어. 별의 심장은 답답해
계속 난 너의 주위를 맴돌겠지 damn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박세원, 진행의 전준호였습니다.